네, 안녕하세요. 국립대구과학관의 최병도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의 공룡 화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공룡 화석 발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님이 지금까지 공룡 화석 발굴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 공룡 발굴의 역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골격인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공룡 안 나오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룡이 왜 쓸모 있는 석유 같은 걸로 변하지 왜 발견도 안 되고 석유도 안 되고 이러냐 그러는데, 사실 공룡이랑 석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공룡이나 뭐 다른 중생대 화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님과 이제 제자분들 그리고 다른 공동 연구한 연구진들이 이런저런 화석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여기 왼쪽 보면 이제 신안 아페도에서 발견된 대형 육식공룡알 둥지 화석이고요. 여기는 코리아노사우루스라는 오른쪽에는 코리아노사우루스라는 초식공룡의 골격입니다. 아래는 아스프로사우루스라고 하는 대형 왕도마뱀 화석을 복원한 모습과 화석이고요. 지금 허민 교수님 여기 장면에 계시는데 코리아노사우루스를 복원한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허민 교수님이 발견하신 화석들의 대부분이 이런 공룡 발자국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분지라고 하는 상당히 큰 퇴적분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일부 그리고 전라북도 일부 이렇게 이 지역들에 이제 공룡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경상분지가 형성될 때 시대는 백악기고, 이제 주로 이제 퇴적됐던 환경은 이제 호수나 뭐 강, 하천 그리고 이제 범람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기 백악기부터 후기 백악기에 이르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형성된 분지고요. 후기 백악기로 갈수록 화산 활동이 심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공룡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기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공룡 화석만 발견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편에서 두 번째 발표할 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다양한 화석들이 또 나옵니다. 뭐 갑각류 화석도 있고 곤충, 어류, 뭐 거미 이런 것도 많이 발견이 돼요. 요즘에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룡 발굴은 이제 경상남도 진주 정촌에서 발견된 이제 공룡 발자국 화석지입니다. 여기서 한 거의 뭐 7,000개 가까운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공단을 조성하다가 발견이 돼서 이제 진주교대의 김경수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소형 육식공룡 발자국인데요, 한 1, 2c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발자국 안에 피부, 그러니까 비늘 자국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룡 화석지 중에 이제 발자국 같은 거 발견된 지역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지 않은 더 많은 화석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주 정촌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에 대한 이제 뉴스를 캡처한 화면이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공룡 발자국의 보고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어떤 발굴을 했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교수님의 발굴 역사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교수 부임하시고 공룡 연구를 바로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는 개형충 화석 연구하시다가 이제 공룡 연구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십니다. 야외 조사 하시다가 1996년쯤인가 95년쯤인가 이제 해남 우왕리라는 지역,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왼쪽에 지역을 지질 조사를 하시다가
공룡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을 찾게 되십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연구 때문에 잠시 1년 동안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가 공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방조제 짓는다고 그래서 허민 교수님이 막으시고 대규모 공룡 발굴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발굴 초기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대학원생들이랑 이제 학부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돕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첫 단서는 공룡 발자국 한두 개였지만 이제 지층을 깎아 나가면서 어쩔 때는 굴착기를 사용해서 깎으면서 수많은 공룡 발자국을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최초 이제 발굴 조사할 때 나왔던 발자국들입니다. 지금 이 위에는 보호각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해남 가보시면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발자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발자국들은 이제 조각류 초식공룡 발자국이에요. 조각류 공룡들은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발가락이 3개가 보이는데 좀 앞부분이 뭉툭한 게 특징입니다. 초식공룡이고 뭐 발톱을 그렇게 막 날카롭게 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수각류 육식공룡들은 좀 이제 그 발가락의 앞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남 해남군의 우항리라는 지역이고 후기백악기 지층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60년대에는 여기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석유가 나오진 않았어요. 남대 허민 교수님께서 최초로 발굴을 하셨고 총 500여 개의 발자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형 발자국이 한 105개 정도 되는데 보면은 별 모양이에요. 엄청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못 낀 용광류라고 하는 초식공룡이 만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구아노돈 같은 초식공룡이 만든 건지 그거는 아직 좀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발견되는 발자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조각류라고 하는 초식공룡의 발자국이 72%로 가장 높습니다. 정확한 종은 몰라요. 어떤 특정 종이 만들었는지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학명을 가진 공룡의 종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발자국을 보시면 가장 독특한 게 이 별 모양의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안에 보면 이렇게 별같이 모양이 생겼는데 아마도 이게 밟은 다음에 이렇게 발을 뗄 때 밑에 있던 진흙들이 이렇게 좀 같이 들어 올려지거나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맨 위에 있는 사진은 허민 교수님 아들인데 지금은 다 컸어요. 30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호각을 씌워놔서 비바람에 깎이지 않게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발굴을 한 다음에 그냥 두면 방치해두면 비바람에 다 깎여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되게 희미한 흔적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되게 잘하는 선택이에요. 문제는 나중에 지하수가 찹니다. 이런 움푹 파인 곳에. 그래서 그걸 잘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설이 있는데 이 별 모양 발자국 만든 게 누구냐. 그래서 물속에서 걸어다녔다기보다는 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흙을 첨벙첨벙 밟은 못 낀 용광류냐 아니면 이런 조각류 공룡이냐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제시한 두 분이 모두 다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분들이에요. 해남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보게 되면 공룡 발자국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익룡 발자국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익룡 발자국이고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 발자국 크기를 토대로 했을 때 아마도 옛날 북미나 이런 데 살았던 케찰코아틀루스라는 익룡처럼 한 날개 편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익룡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대단한 발견이죠. 이 익룡 같은 경우에는 익룡 발자국에다 학명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해나미크누스라고 하는 익룡 발자국입니다. 이 익룡 발자국을 보게 되면 뒷발과 앞발의 발자국 형태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익룡이 네 발로 걸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저희 화석지 가면 잘 보실 수 있어요. 또 이제 익룡 말고 여기 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같은 지층에 층준에 새 발자국 화석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갈퀴가 선명하게 찍힌 새 발자국이에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발자국이 있는 물갈퀴가 있는 새 발자국이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새들이 공룡 근처에서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다가 다른 공룡이 오면 도망가고 이랬겠죠. 뭐 최근에 이제 제 후배인 이제 정종윤 이제 조만간 이제 박사과정 갈 것 같은데 그 친구랑 공동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절지동물이 기어간 흔적입니다. 공룡화석지에서 같이 산출이 됐는데 절지동물이 기어간 흔적인데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뭐 굴 파고 들어간 흔적도 보였어요. 이거를 이제 후배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찾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 기어간 흔적을 만든 친구의 쉬었던 흔적까지도 찾았습니다. 이 쉬었던 흔적을 봤을 때 아마 곤충이긴 한데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잠자리 유충이나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화석이 없어요. 이거는 옛날에 저기 절지동물 이제 기어간 흔적을 더 찾으려고 교수님이랑 연구실 학생들이랑 같이 조사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파란색 잠바 입고 있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해남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동네인지 몰랐어요. 남쪽인데. 어쨌든 이거 해가지고 좋은 발견들을 많이 했어요. 공룡화석도 나오고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게 식물화석입니다. 발자국 화석 바로 옆에 이런 탄화목들이 나와요. 아마도 뭐 이렇게 산불이 나서 탄 나무들이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나무 화석은 뭐 공룡 화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무 화석이 그 당시에 기후 같은 거를 알려주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모여서 훗날 미래 기후 변화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해남 공룡화석지 바로 옆에 해남 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기회 되실 때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전시물들이 있고 외국 학자들이랑 같이 해남 조사를 갔다가 다들 깜짝 놀랍니다. 시골 촌구석에 갑자기 웬 거대한 공룡박물관이 있냐, 신기하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남 발굴을 성공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제 보성에서 공룡 알 파편을 발견하십니다. 그걸 단서로 해서 이제 대규모 또 발굴을 한 번 더 하시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발굴이 더 이어지지만 여기서 공룡알을 한 200개 정도 찾았어요. 보성 비봉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돌을 막 드릴이랑 막 뭐라 그러죠? 전기톱 같은 걸로 썰고 계시죠. 돌이 엄청 단단해요. 이거 하면서 이제 알을 많이 찾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숨어있는 알 찾는 장면이고요. 다 대학원생 선배들이십니다. 저는 이때 초등인가 중학생인가 아무튼 초기 모습입니다. 그래 보면 지금 바로 옆에 물 보이죠? 이게 만조가 되면 물 들어와서 조사를 못해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간조 때 이제 와가지고 다시 조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여름 방학 때면 이제 대학원생들 뭐 다 여기 투입돼서 또 조사하고 겨울 방학 때도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라 뼈가 나왔네. 뼈가 나왔는데 이거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아스프로사우루스라는 도마뱀입니다.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거북이인 줄 알았어요. 거북이뼈인 줄 알았어요. 거북이뼈인 줄 알고 그냥 뭐 따로 연구하는 사람 없이 연구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만 돼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이자 유명한 고생물학자인 이제 박진영 연구원이 2015년에 정밀 조사를 해서 아스프로사우루스라는 도마뱀 이름을 붙여줬죠. 도마뱀 화석만 나온 건 아니고 우연히 또 아주 운 좋게 물론 노력이
있었기에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아주 운 좋게 상당히 잘 보존된 공룡 화석을 발견했어요. 이 공룡을 발견해서 이름을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름 지은 공룡 이름입니다. 이 공룡이랑 같이 이름 지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용남 교수님이 보고하신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공룡알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알둥지 포함해서 한 200개의 공룡알이 발견됐고, 이거 발견된 데 바로 옆에는 이제 비봉리 그 공룡알 전시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코리아노사우루스랑 알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리아노사우루스가 낳은 알일지 그건 아닐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코리아노사우루스 뼈를 보게 되면 앞발이 상당히 잘 잘 발달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땅을 파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굴 파는 솜씨가 뛰어난 공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스포로사우루스의 뼈고요. 복원해 보면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2m 정도 되는 왕도마뱀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룡알 근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알 훔쳐먹으러 왔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코리아노사우루스 발견된 뼈들을 부위별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부터 해서 척추 일부, 갈비, 그리고 앞발, 뒷다리, 그리고 이제 뭐 골반 일부, 그리고 꼬리뼈는 하나만 나왔어요. 이 정도 발견한 거면 상당히 잘 발견한 겁니다. 사실 공룡뼈가 어디 가고 짜잔하고 박물관처럼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다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자, 그 다음 살펴볼 화석지는 이제 신안 아페도입니다. 아페대교라고 해서 이제 목포에서 신안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길 건설하면서 이제 언덕이나 산 같은 거 있으면 깎아야 되죠. 깎다 보면 이렇게 또 지층이 드러나요. 여기가 이제 후기 백악기, 아마 전기 백악기의 상부 내지는 후기 백악기의 초반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층을 이제 또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다가 여기 위치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신안은 육지가 없어요. 다 섬이에요. 천사의 섬이라 그러죠. 아무튼 그 중에 제일 큰 섬 중에 하나가 이제 아페도입니다. 아페도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아무튼 조사를 하다가 조사 초기에 이런 파편을 발견합니다. 공룡알 파편. 그러면 요 알파편만 땡 하고 그냥 끄집으면 다일까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이제 엄청난 발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좀 더 드러나 보니까는 알이 엄청 큰 게 좀 보이네. 이제 목포 자연사박물관이랑 이제 전남대학교 팀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요 보면 하얀색이 뭐냐면 이제 석고 자켓인데 붕대 같은 거에다가 석고를 물에 푼 이제 형태의 용액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화석에 이렇게 붙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화석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룡 화석지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석고 자켓 쌓여 있는 화석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발굴을 하고, 너무 크죠. 그래갖고 이제 막 중장비 동원해갖고 이제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뜯어낸 거를 사람이 못 옮기니까 크레인 이용해서 이렇게 들고 가요. 들고 가면 다냐? 그건 아니죠. 이제 암석을 표면을 하나씩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에 이제 안경 끼신 분이 이제 김보성 박사님이신데 제 선배님인데,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이 업무를 이제 주도해서 하시게 돼요. 저희 교수님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연필같이 생긴 게 이제 여러분 치과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이제 스케일링 할 때 쓰는 치과용 도구 같은 건데, 이제 고생물학 연구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윙 돌아가면서 이제 암석을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화석만 드러내게. 이 지난한 지루한 작업을 계속하면 짜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룡 알이 되게 길쭉하죠. 보통 이게 육식 공룡 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한 이게 길이가 43cm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물론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 제가 자를 들고 잰 건 아니기 때문에 잰 사람한테 물어보면 43cm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은 알들이 두 개씩 모여 있습니다. 두 개씩 모여 있는데 아마도 난관이 두 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을 낳는 관이 두 개여서 한 번에 두 개씩 낳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알을 만든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마 제일 유사한 공룡은 뭐 기간토랍토르라고 하는 공룡과 같은 공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기간토랍토르는 한 5, 6m 되는 육식 공룡인데 이빨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공룡이 아마 만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바로 친척은 아니지만 먼 친척인 이제 키티파티나 오비랍토르류에 속하는 공룡들이 비슷한 알 둥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공룡들이 이렇게 알 품다가 모래 폭풍이 오는데 알 지키다 그대로 죽은 엄마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거 찾으면 쾌재를 부릅니다. 현재 이 공룡알은 목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중앙 홀에 전시관을 갖추고 전시 중이에요. 보면 이 하얀색이 다 아까 말씀드린 석고예요. 여기 보면 공룡알 속에 새끼가 어떻게 들었을지를 보여주는 모형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룡알에서 새끼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보통은 지하수가 스며들거나 그러면서 내부에 있던 연약한 뼈, 새끼 뼈나 이제 몸 같은 거는 다 용해돼서 없어져 버리고 광물질이랑 흙만, 퇴적물만 차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공룡뼈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앞에도는 사실 상당히 최근 일이고 이제 공룡 발자국 연구를 계속 하시던 이제 허민 교수님이 또 하나 찾아내시는데 광주 바로 옆에 화순 서율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채석장이었습니다. 채석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돌들 보면 다 저기 조경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공원에 까는 평평한 돌 같은 걸 많이 이제 캐던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걷다가 공룡 발자국 있는 돌을 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저희 학교도 제 모교도 아무튼 여기 가면 서울이 가면 상당히 많은 육식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식 공룡 발자국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후기 백악기 장동응염이라는 지층이고 보통 생태계에 초식 동물이 많은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육식 공룡 발자국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육식 공룡을 이제 수각류라 하는데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보호각이 설치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 그다음에 안내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가면 좋아요. 바로 옆에 금오 리조트라는 데도 있어서 방이 비싸긴 한데 가면 재밌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이제 지금 가운데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이제 마틴 로클리 교수님이고 오른쪽에 이제 허리춤을 잡고 계시는 분이 이제 수싱 박사님이라고 중국 고동물 고인류 연구소에 계신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발자국을 좀 보면 한 1,800개 엄청 많죠. 한 곳에 밀집된 게. 물론 최근에 이제 진주 정촌에서 발견된 게 거의 7,000개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죠. 좁은 지역인데 73개의 보행열. 보행열은 발자국 하나가 아니라 발자국 여러 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어간 흔적 혹은 이제 뛴 흔적을 보행열이라는데 그런 보행열이 73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각류의 흔적이 수각류 흔적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긴 보행열은 한 5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보행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건 또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걸어간 흔적들. 여기도 왼발 오른발 다 육식 공룡 발자국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 자연사박물관의 김보성 박사님이 연구한 게 뭐였냐면 이 공룡이 뛰어가면서 가속도가 어떻게
붙어서 갔냐, 그걸 계산한 연구를 진행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결과는 저도 잘 모르지만 대략 이렇다 해요. 그래서 한 43, 4 시속 43, 4km 정도로 뛰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작은 육식공룡이었어요. 큰 육식공룡도 있는데 걔네는 좀 느려요. 이제 이번에 여기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설명하시는 분이 김보성 박사님이고, 여기 다 이제 해외 과학자분들, 우리나라 과학자분들 같이 이렇게 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넘나드는 시기 동안 또 발굴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섬이나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뭐 제대로 된 조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한번 다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를 하다가 여수에 조그만 섬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길 조사하다가 공룡 발자국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보행열이 한 84m 되는 상당히 긴,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긴 공룡 보행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위치는 여수의 최남단 쪽에 이제 낭도, 추도, 사도 뭐 이런 데입니다. 사도 같은 경우에는 뭐 KBS 1박 2일도 나오고 그랬는데 경치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조사해서 발자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섬에서 3,000개가 넘는 발자국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섬은 700개가 넘고, 추도는 1,700개, 낭도 960 몇 개, 목도 50개, 적금도 20개 이런데 추도는 원래 유인도였는데 최근에 무인도가 돼서 지금은 그 원래 사시던 분이 키우던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풍경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추도의 84m 공룡 보행열, 이거는 이제 초식 공룡인 조각류가 만든 발자국이고요. 그 다음에 낭도 보면은 되게 조그만 공룡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공룡 보행열도 나왔습니다. 이게 초기 발굴할 때 모습인데요. 제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스캔을 그대로 해가지고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그 당시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신선한 상태죠. 이제 지층에 덮여있던 걸 뜯어낸 그 직후니까 발자국이 상당히 잘 보이는데, 이게 계속 파도랑 비바람에 깎이면 나중엔 잘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보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훗날 후손들이 더 잘 볼 수 있겠죠. 계속. 또 발자국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행열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이제 발견된 발자국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분칠을 합니다. 분필로 하고, 어차피 분필로 해봤자 나중에 다 지워져요.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거 보면 되게 날카로운 발가락 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수각류 공룡이 만든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랑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것도 수각류 공룡 발자국 사진이에요. 네, 2편에서 뵙겠습니다.